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한국 아렌트 학회에서 약자와 변방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지불식 간에 혹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혹은 배제되었던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부산대 철학과의 양창하 선생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 양창하라고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에게 무작정 질문을 했어요. 니는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노?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한 5분 정도 잠잠하다가 다 답을 해요. 자치, 자율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문제들에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답 같은 경우에도 착한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답을 해요. 경제적 불평등은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냥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었어요.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말만 번지르르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도 평등이라고 답을 했어요. 불평등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사상가가 전공하고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유를 경유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가장 이제 독특한 이제 점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 개념, 정치적 행위 개념이라는 건데,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 영어로 데모크라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크라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대부분 영어로 rule, 그러니까 통치하다, 지배하다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 행위하다라는 단어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렌트식의 사고방식이고, 이 장의 핵심은 역시 이제 민주주의,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의미층이 있어요. 불평등을 바로잡는 그거에 이제 의미층과 연관되는 게 한나 아렌트의 행위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렌트의 민주주의론 하면 이제 되게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게 돼요. 제도냐, 제도를 깨부수는 어떤 행위냐.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제도와 연관을 맺고 있지만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행위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크라티아에서 나온 그 룰이라는 개념 안에는 명령하는 힘의 감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정치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통치 개념인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따라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민할 때 이게 실질적인 이제 정치 제도로 생각하지 못하는 까닭에는 이런 이제 정치에 관한 사고방식이 들어있다. 근데 아렌트는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이 통치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이제 맺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긴밀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갈 방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움을 주는 방식. 그래서 사실상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생각을 꺼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우리 정치 전통 자체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평등한 관계로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혹은 제도 안에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 나가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거의 잊어버렸다 혹은 잃어버렸다 하는 게 이제 아렌트의 생각이죠. 그리고 제도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민주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시대에 왜 그게 힘든가, 이걸 또 이제 고찰한 부분이 3번이에요. 몽테스키아 같은 경우에도 민주정을 설명할 때 되게 제가 이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념, 그 원칙이 바로 이제 평등에 대한 사랑, 평등을 향한 열망인데 그 안에서 내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조적으로 바로잡기보다는 이 사다리 안에서 얼마나 내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더 목을 매게 된다는 거죠. 이 우월의 욕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적 주체의 구성을 이야기하기가 힘들겠다. 오래된 차별의 역사와 타자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인간과 덜 된 인간을 나누고 후자, 소위 덜 된 인간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 그대로 제거하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작동하는 통치체제, 이렇게 이제 규정해 보았고, 차별받지 않는 사람은 차별의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발표는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신 김현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현주입니다. 중국 초기에 이제 청나라 말기, 신해혁명 이전부터 중국에 영향을 줬던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무정부주의거든요. 네, 무정부주의에서 여성 담론은 어떻게 진행될까?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걸 이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중국 지식인들의 이제 서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더불어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중국의 근대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어머니, 남자와 대등한 역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여성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금송잠, 중국어로는 진송잔인데, 이 사람이 19세기의 세계는 군권혁명의 시대이다, 20세기 세계는 여권혁명의 시대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분도 이렇게 외쳤지만 20세기 초 중국의 여성 담론은 여성이나 여성의 인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민족, 국가, 역사 이런 거시적인 틀 속에서 인식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면서 무정부주의자였던 하진, 이 하진의 역외혁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름은 반이고 자는 지검이고 필명은 지달인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됐고, 이분의 남편이 좀 유명한데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유사배라는 사람이 하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통적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분인데, 근데 이 하진이 주장했던 역외혁명은 여권에 대한 주장이었지만 단순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여성주의자들, 중국인 여성주의자들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진이 좀 특별한 거는 무정부주의자면서 여성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녀 차별의 근원이 군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군비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남편인 유사배의 영향이 큽니다. 이 유사배도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진이 인류의 평등을 실현하고 세계를 남녀가 공유하는 세계로 만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해방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성 해방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점이 사실 무정부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중국 근대 무정부주의 여성 해방 운동은 이렇게 두 가지 잡지에 의해서 추구되는데요. 유사배랑 하진이 부부가 만들었던 천이라는 잡지가 있고, 더 유명한 무정부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 이석증, 오취희 이런 분들이 참관한 신세기라는 잡지가 있는데, 천이는 도쿄에서 만들어진 잡지고, 신세기는 프랑스 파리에 유학 갔던 중국인 학생들이 만든 잡지입니다. 둘 다 이제 무정부주의 잡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천이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5사 시기까지 여권주의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만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이제 신세기라는 잡지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또 집착을 하면 가정혁명, 남녀혁명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처방법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 내용을 혁신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한다 이런 것이고, 셋째는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폐지한다. 사실은 이 신세기는
주로 중국의 전통 사상,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강오륜, 이것을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이제 하진입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이분이 주장한 글들을 보면 요즘에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사회혁명의 막을 열고 싶다면 반드시 가정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고 드라마틱한 우리가 몰랐던 인물인 것 같은데 왜 이분을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사유, 관개체성에 근거한 인권의 의미 탐색이라는 주제로 대구교대의 교육학과 최진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선거 사무지침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어서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선거 사무지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4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에 의한 무능한 상태라고 간주된 사람의 결정을 후견인이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우리나라 제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 실제로 자기결정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에 따라서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능력과 권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권리는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때 온전히 권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식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의지와 욕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현명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여러 사례 중에 아일랜드 의사결정지원법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모든 가능한 과정을 거치고도 성공하지 못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고,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은 그들의 의지와 욕구를 표현하게 하는 절차를 수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까지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부정당했는데 교육을 받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욕구에 대한 존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보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위한 최저 기준은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관련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립의 관점에서 개체로 이해하는 스피노자의 개체성 개념, 스피노자의 개체성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발리베르의 관개체성 개념을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에 계신 정소라 선생님께서 약자를 위한 차이의 정치와 소통적 민주주의, 한나 아렌트와 아이리스 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현행하는 제도로서 그래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공정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아렌트의 어떤 담론이 보편을 왜곡하지 않고 어떤 특수성을 소외하지 않는 그런 제도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약자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렌트
아렌트는 특수한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 삶과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소통을 지향합니다. 아렌트 이론에는 특수와 보편의 담론이 공존하고 있고 두 측면들이 모두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구계자 신분이 아렌트 사상에 끼친 영향은 소외된 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각성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론장에 참여한 모두가 동등한 입장으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민주적 공공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지하기 때문에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해방시키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이리스 영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의한 정치 철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입니다. 영은 분배적 패러다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인 부정의에 주목하고 억압과 지배를 교정하는 차이의 정치와 소통적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약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공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공론장의 진입과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이리스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 모델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은 다원적 차이에 기반하는 이질적 공중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렌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영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이자 수단입니다. 이러한 말과 행위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은 정치적 행위가 되고 공적 영역에서 의견 제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공공성. 영은 이 공동선을 찾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차이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공공성의 의미를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영은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민하는 가운데 아렌트가 자신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렌트는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인 착취, 필요의 박탈,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여러 형태의 지배에 대해서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관심보다도 우선으로 삼는 이론적인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 책임은 과거적으로 벌어졌던 어떤 죄,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한 책임이 아니고 부정의 양상과 공고화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구성원 모두가 구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안효성입니다.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아렌트 학회의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학술회의의 주제 약자와 변방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약점과 한계 현실을 돌아보고 겉으로 표방된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이들, 민주주의의 수혜가 온전히 미치지 않는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양창하 선생님과 김현주 선생님의 발표는 소외계층이나 인류의 반쪽인 여성 등 차별받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또 그들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김현주 선생님은 인류 평등과 남녀의 세계 공유를 위한 출발점이 여성 해방이고 사회혁명의 출발점은 가족 내지 가정혁명이며 남녀혁명과 사회혁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자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양창하 선생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들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재사유합니다. 통치가 아닌 행위여야 하는 정치가 망실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 요인을 인간관계의 상실로서의 세계 상실의 상태에서 찾습니다. 우월의 욕망에 이끌려서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위험, 이런 것을 걱정하는 발표자의 경계심은 전체주의의 주역이 된 폭민을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던 아렌트의 마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결여 지점과 그 문제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설득력 있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제공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이 그들의 의지와 욕구에 따른 자기 결정권의 전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위계의 차별인 권력관계로 변질되는 상황, 다시 말해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존재 가치와 인격 존중의 격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소라 선생님의 발표문은 다수성의 인간들이 동일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공중을 이룬다는 아렌트의 이해를 통해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아이리스 메리안 영의 논의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약자가 공론장에 들어서는 것과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약자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일부러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기재하고 참여하는 경기 참여 자체가 힘든 그들에게 적어도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한국 아렌트 학회 주최 약자와 변방의 민주주의 수고를 해주신 네 분의 발표 선생님 또 두 분의 논평자 선생님 특히 일부에서 좋은 사회로 아주 잘 이끌어주신 박원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